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천상의 선관이 두꺼비의 모습으로 지상으로 쫓겨나.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적강 모티브라고 하죠. 천상과 지상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네. 이원론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적강 모티브. 박판선의 셋째 딸과 혼인한다. 이 박판선의 셋째 딸도 이상해. 두꺼비랑 결혼을 했어. 장인의 회갑이 다가오자 동서는 누구야? 아내의 남편,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걔네가 동생이야.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네. 두꺼비도 장인을 졸라서 결국 갑니다. 뭐야? 두꺼비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지. 짐을 지고 돌아오는 길에 두 동서를 만났다. 동서들이 두꺼비를 돌아보지는 아니하였다. 역시 무시하고 있죠. 하인 셋이 무겁게 지고 오는 장기 까투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인들이 두꺼비 서방님이 잡은 것이라. 두꺼비 서방 어떻게 해요? 굉장히 능력이 좋네. 두 동서는 장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두꺼비가 자네들은 얼마나 잡았는고? 조롱을 하는데 두 동서가 그제서야 두꺼비에게 빌듯이 자네는 사냥을 못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책망이 있을 것이니 자네가 사냥한 걸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는가? 사냥해서 못 잡아가지고 장인한테 혼나고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잡은 것 좀 나눠줘. 너 두꺼비라서 못 잡아도 상관없잖아. 두꺼비가 말하기를 내가 동서를 위해 무엇을 아끼리요? 거짓말. 진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종의 계략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본시 그런 것을 줄 때 사람의 등에 도장을 찍으니 사람 등에 도장을 찍는다. 이게 일종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되죠. 동서들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네. 사냥한 것을 욕심을 내어서 두꺼비가 쾌히 허락을 하며 어떻게 아주 경솔한 성격이지. 필낭에서 필목을 꺼내어 벼루 뚜껑을 벗기고 먹을 묻혀서 등에다가 도장을 찍고 종에게 분부하며 사냥하는 거 다 줘! 하인들이 두꺼비의 명대로 잡은 것을 다 주니 동서와 여러 하인이 기뻐하였다. 이 소설의 교훈은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사냥한 짐을 지고 돌아가니 집안 사람들과 장인과 장모가 칭찬을 했다. 으쓱. 뒤늦게 도깨비가 빈손으로 턱을 덜렁거리면서 헐떡헐떡 돌아오더니 집안 사람과 노복들이 이르기를 에휴 저런 게 어찌 사냥을 한단 말인가. 세상에. 노비들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있어. 그럭저럭 회감날에 이르러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상중하 남녀노소 없이 모였는데 맏아들 둘째 사위 참석해서 사수병풍 빛나는 장막천으로 햇살을 가리고 맑고 아름다운 색채를 띄우는 듯한 풋노래 양금 검은고 희롱하며 유유히 좌우로 펼치며 놀았다. 여기까지 잔칫날의 풍경을 묘사. 이러한 경사에 두꺼비 내외는 못 오게 하였으니 그들이 두꺼비를 매우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두꺼비가 부어여 진언을 외우니 일종의 주문을 외워 허물을 벗으니 변신 모티브도 있네요. 변신 모티브가 있다. 모티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청모시 한 필 하인 13이 내려왔다. 살펴보니 층층다리 무지개 안장에 황금 등자를 걸었고 하인들이 치장한 것을 보니 슬렁슬렁 번거지에 열십자끈을 넓게 달고 흑띠와 복군을 둘러매고 육모 방망이 등을 거꾸로 잡고 두꺼비에게 문안을 하였다. 왠지 요게 좀 눈에 거슬리지 않나? 두꺼비 또한 선관의 새 의복으로 제대로 갖추었다. 이리하여 윗문을 나오니 누가 두꺼비인 줄 알겠는가? 왜 밑줄 그었을까? 서술자의 개입이니까요.
선생님, 저 서술자의 개입 진짜 눈에 잘 안 들어오던데. 따옴표 없는 말 중에 서리법 쓰인 거 찾으면 돼. 거의 맞아. 두꺼비가 곧바로 잔치하는 집 사랑이 들어가 대감, 누구야? 장인이지. 대감과 좌중이 모두 그 풍채를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여 말했다. 너무 잘생겨서. 어디에 계시면 네 집 사람입니까? 두꺼비가 대답하며 저는 평안도 송천부에 사는데 대대로 부린 종 두 놈을 잃고 찾지 못했는데 소문을 들으니 이 댁에 왔다 하기로 불언천리, 천리를 멀지 않다고 여겨서 찾아왔습니다. 두 동서를 가리키면서 저놈들이 나의 종이로소이다. 대감이 기가 막혀서 옷을 벗기고 보니 과연 그 표가 완연한지라. 어머, 여기 이 중략 부분에 무슨 얘기 있을까? 우리 집 노비의 등에는 도장이 찍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저 두 놈이 내 종이다. 설마 표시가 있어. 두꺼비가, 이제는 사람 모습이 된 두꺼비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저 두 놈을 잡아서 결박하라!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하인이 달려들어 거행하자 두꺼비가 호령을 더욱 추상같이 하는데 니라서 그것을 능히 말릴 수 있겠는가? 서술자의 개입이죠. 두꺼비가 호령하기를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하다고 상전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양반에게 장가를 들어 제법 사랑방에 앉혀있지만 어찌 망령치 아니하겠는가? 호령하기를 저 종놈들을 매달아 항복을 받도록 하라!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했다. 안에서 부인이 장모죠? 이 말을 듣고 통곡하기를 장모는 통곡할 만해? 왜? 딸 셋 있는 거 결혼시켜 보냈더니 둘은 노비고 하나는 두꺼비고 팔자도 무상하여 딸 하나는 두꺼비 사위를 보고 딸 둘은 남의 종놈 사위를 보게 되었다. 장치는 성대하지만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었다. 두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한때 도장이나 표를 받은 일은 따로 없고 우리들이 지난날 사냥 갔을 때 두꺼비 동서를 만나서 이리 하였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중복되는 이야기를 생략하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지. 보통은 여차 이런 말 쓰기는 하는데 놀란 대감이 급히 하인을 시켜 두꺼비 사위를 데려오라고 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대감에게 찾지 못했다고 말하니 대감이 더욱 놀라 하인을 모두 풀어서 사방으로 찾는데 두꺼비는 벌써 형체를 변경하고 있으니 두꺼비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역시 여기도 서술자의 개입이지. 그제서야 두꺼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감에게 말하며 대감은 너무 근심치 마십시오. 제가 두꺼비 사위로소이다. 정체를 밝히고 있죠. 두꺼비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어디가 있냐? 두꺼비 사위가 그댄가? 무슨 연고로 두꺼비 허물을 쓰고 그다지 사람을 속이는가? 두꺼비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저는 원래 두꺼비 모양이 아니라 천상에서 비를 내려주는 선관이었더니 와씨 생각보다 급이 있는 선관이야. 하늘에서 비 내려주는 애면 인간에게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옥황상제에게 허물을 씌워 인간에게 내쳐서 어부 노인에게 수양자 입양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감의 사위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네 집에 결혼한 건 내가 받는 페널티는 두꺼비가 되는 거야. 대감께서 젊은 시절 벼슬할 때 애매하게 사람을 많이 죽인 죄로 두꺼비 사위를 점지하고 자손을 얻게 한 겁니다. 아, 장인이 두꺼비 사위를 받은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네. 그제서야 대감이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었다. 왜? 즐거워. 내 사위가 두꺼비가 아니었어. 슬프기도 해. 왜?
나 때문에 이 집안의 자손이 끊겼어. 부인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기뻐하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아이고, 저렇게 잘생긴 인물이 그 흉한 허물을 쓰고 있었던가. 내 딸 월성이냐, 요거는 벌써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입도 뻥끗 안 했어. 저런 줄 누가 알았겠어? 하며 대단히 기뻐했다. 저렇게나 좋은 풍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 잘생기게 잘생겼나 보다. 더러운 외모 지상주의. 이렇게 반기니 뉘 아니 부러워하리요. 역시 서술자의 계획이죠. 선관이 두 동서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야, 그대들은 평소에 나를 너무 업신여긴 죄로 욕을 보였다. 뒤이어 선관이 빈 상자를 장인에게 올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간수해 두면 부귀할 것이니 잘 간수하고 곧 소절을 불러, 누구? 두꺼비의 아내를 불러 자초지정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뇌성병력이 진동하며 천상으로 옥으로 된 가마가 내려왔길래 선관이 장인 장모에게, 지금 이렇게 떠나기는 섭섭하나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가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원래 결혼한 자기 부인 두고 가네? 그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 다음 페이지.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섬세한 배경 묘사 없고, 시간의 엽전 없고요.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 선관 자기 입으로 싹 다 과거 일 얘기해 주죠. 3번 정답. 꿈과 현실의 교차 없죠. 현실 세태와 자연물 대비 없어요. 사회상 비판도 없고. 답은 3번. 43번. 길에서 두꺼비는 동서들의 부탁, 저 사냥품 좀 나눠줘. 들어주고 있죠. 윗문에서 안쪽에서 분노한 두꺼비는 하인을 불러서, 하인들 혼내 두꺼비가? 그런 장면 없는데 달라. 니은에서 디귿으로 이동해서 대감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너무 잘생겨서. 그러니까 어디서 온 누구신가 물어보지. 디귿에서 부인은 두꺼비에 대한 생각, 우후 신난다. 우리 사위 엄청 잘생겼네. 아, 우리 사위 잘생겼네 라는 이야기를 저도 결혼 초기에는 들었는데 요즘에는 운동해. 네, 언니. 디귿에서 니을로 가기 전에 두꺼비는 빈 상자 하나 주죠. 오케이. 답은 2번.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냥 되게 느낌상인데 아직까지 확신하는 건 아니고 자꾸 요즘 틀린 것 찾기보다 적절한 것 찾기 좀 비중이 좀 늘어나는 듯한 왠지 느낌은 있어. 이렇게. 특히 요 회차에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많다. 특히 비문학 지문에는 확실히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가 많죠. A 볼게요. A 어디야? B는 옥으로 된 가마고 A는 뭐야? 도장이네, 도장. 도장 찍어서 칭찬받으려고 했어? 아니지.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그렇지. 동서 둘이 한번 엿먹이는 수단 되죠. 과거에 부귀했던 처지? 아니죠. 위기 상황 알린다? 아니지. 상대에 대한 경계심. 두 동서에 대한 경계심? 아니야. 야호! 2번 답이네. B. 옥으로 된 가마. 명령을 이행한다. 이 명령은 무슨 명령? 옥황상제가 두꺼비한테 내린 명령. 이거 내려가면 타고 와. 그거죠. 정답 2번. 45번 보러 갈게요. 천상에서 쫓겨난 인물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적강 모티프와 사위가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사위 박대의 담, 초월적 존재에게 볼품없는 외양을 받은 주인공은 지상에서 가족에게 소외되는 등 박대를 당하며 속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를 숨긴 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주인공은 정체를 밝히고 인정받고 천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번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하늘에서 하인이 내려오는 장면, 주인공의 숨겨진 정체를 알 수 있음. 맞죠? 부인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두꺼비의 외양을 언급하는 장면, 가족에게 인정받는다.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대? 회감날 두꺼비 내외를 못 오게 했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주인공. 맞지? 동서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걸 주는 장면, 속죄를 위해 뛰어다. 내 죄를 벗기 위해서 사냥감 나눠줘? 아니지.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에서의 설계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